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유명 분석가 비트코인 이번 강세 예정 목표가 136,000달러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제인슨 피지노가 비트코인의 이번 강세장 목표가는 136,000달러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2개월 동안 고점이 빨라지는 사이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반대 형태의 사이클이 보정된 상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3월 고점을 형성한 후에 하락하는 시나리오 대신에 건강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지노는 비트코인이 최고 13만 6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 직선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기 목표 가격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국엔 등락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12만 달러 부근이 주요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고려할 수 있는 가격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테스트가 여기서 12만 달러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자, 트레이딩 샷의 이제 계속적 분석 또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세를 사이클로 4개의 사이클을 지금 보고 있는데, 각 사이클마다 지금 요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라인들이 그려져 있죠. 이걸 멀티플레이어, 메이어 멀티플로 지금 이 선들이 그어져 있는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추세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들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이 오렌지 선을 대부분 이제 깨고 올라오는 패턴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도 지금 오렌지 선을 충분히 깨고 올라가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죠. 지금 세 번째도 오렌지 선을 살짝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고, 지금 현재 이제 네 번째 이 패턴에서도 이 상승 사이클에서 이 오렌지 선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 파라볼릭 채널, 이렇게 검정색으로 두 줄로 나와 있는 이 채널, 상승 채널이죠. 그래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 형태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패턴을 따라가자 보면 20만 달러 선을 이제 고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2025년 연말까지 20만 달러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조정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20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간상으로 봤을 때 저점에서 이제 고점까지의 기간, 이 1064일 정도가 일반적으로 2번 정도 걸렸기 때문에 이전 사이클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도 저점을 찍고 지금 1064일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10월 6일 정도를 대충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달러 정도를 한 10월 정도까지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가격대는 이제 그레이색에 와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과거 그레이색이 있었던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상승하는 이제 과정 속에서 일부 보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보다 더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나왔던 패턴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상승 패턴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는 전망이고요. 자, 비트코인 85,000달러까지 하락할까? 단기 조정 아니면 12만 달러 반등 가능성이라는 기사고요. 뉴스BTC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이 좁은 박스권에서 행보하며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 이 하메드 A씨는 현재 이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압력을 받고 있으며 85,000달러까지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매도세와 미국의 무역 관세 정책 영향으로
이 9만 달러 중반에서 조정받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은 87,500달러, 85,000달러 사이에서 주요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고 이 구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며 하락 채널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는 85,000달러 지지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반등하지 못하면 더 큰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고 다만 지지선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경우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트코인이 97,000에서 이제 102,5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에 시장 흐름이 강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하메드 웨이지는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일봉 마감을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가격대가 단기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지금 하락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들 좀 심리적으로 동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심리적 안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 지금 여기에서 1차 지지로 지금 이제 91,000달러 선 지지선인데 여기를 이제 깨느냐가 이제 주요 관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85,000달러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지선 85,000달러까지의 지지를 받느냐 이것들을 두 번째로 또 볼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캐나다 멕시코 관세 예정대로 부과 암호화폐 급락이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기된 관세가 곧 적용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관세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관세 일정을 맞추고 있으며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와 나쁜 대우를 받아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관세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우리는 많은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언급이 지금 비트코인에 굉장히 안 좋은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 안에도 지금 바이비트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까지 이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비트코인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 창립자 이 장펑자오 암호화폐 투자 포트폴리오 공개. 바이낸스 창립자 장펑자오가 이 자신의 암호화폐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스퀘어에 게재된 새로운 게시글에 따르면 자오의 포트폴리오의 98.48%가 바이낸스의 네이티브 자산인 BNB라고 합니다. 자오의 포트폴리오에는 1.32%의 비트코인과 두 가지 스테이블 코인인 0.17%의 EURI와 그리고 0.03%의 USDT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립토만을 이제 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자산이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내세우는 자산이 이것만 있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바이낸스를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BNB만 이렇게 98%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 믿고 이제 BNB를 사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다른 지금 알트코인들도 없고 비트코인도 1.32%고 이건 거의 마케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도박장 된 민코인 시장 이 투자자 피로감 확산이라는 기사고요. 민코인 시장이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베이르 밀레이가 이 리브라 민코인 홍보를 하다가 해당 코인이 폭락하면서 이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거의
뭐 탄핵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 투자자의 86%가 총 2억 5,100만 달러를 잃었다고 해요. 당연히 대통령이 뭘 지지를 하고 뭔가 말을 했던 코인 자체가 이런 민코인이었다는 게 참 믿겨지지도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믿겨지지가 않네요. 아무튼 이런 민코인이 너무나 이제 정치인들까지도 민코인을 막 홍보하면서 나서는 이런 형태들, 최근에는 유명인을 내세운 이제 펌프 앤 덤프 수법이 만연해서 시장의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트럼프 코인도 문제였고 이것도 지금 문제이고요. 리브라도. 그래서 이제 민코인은 더 이상 커뮤니티 중심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결국엔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유명인을 내세운 그냥 일부 펌프 앤 덤프 코인일 뿐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이 시장이 좀 지저분해졌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민코인들이나 조정세가 아주 뚜렷하게 또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민코인들은 항상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민코인이 실제적으로 이제 뭐 크립토컨트 C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다, 인간 신념 체계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샤머니즘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믿는 것들이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코인 자체가 그래서 뭐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데, 근데 투자자들은 아니죠. 투자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솔라나 고래들 옵션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포지션 20억 달러 토큰 언락 앞두고 하락 대비. 솔라나가 지금 이제 솔라나도 조정세를 많이 보이고 있죠. 지금 최근에 솔라나가 15% 거의 20% 정도 다른 알트코인들과 같이 이제 매도 포지션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이제 솔라나 토큰 언락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3월 1일 날 대규모 토큰 언락이 계획되어 있다고 해요. 솔라나가 그래서 이제 추가 하락 압력이 계속 있다고 하고, 이번 언락에서 약 1120만 개 솔라나가 시장이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공급량, 솔라나의 전체 공급량의 2.29%에 해당할 정도의 양이라고 해요. 특히 이번 언락 물량 중 상당수가 이 FTX 파산 재단과 솔라나 재단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언락 물량이 이제 솔라나 1일 현물 거래량의 59%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이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뭐 끝나고 나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히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동성 민코인에서 유틸리티 토큰으로 라는 기사고요. 미국의 규제 환경이 완화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민코인에서 이제 디파이, 게임, NFT 등 실질적인 유틸리티 기반 토큰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리서치 및 브로커리지 기업 번스타인은 보고서를 통해서 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압박으로 인해서 유틸리티 토큰과 NFT 프로젝트가 위축되면서 시장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 민코인으로 돈이 몰렸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 SEC 인사들도 많이 바뀌었고 친암호화폐적인 인사들로 많이 배치가 됐죠. 그래서 SEC는 최근 이제 코인베이스와의 법적 분쟁을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도 했고, 지금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시에 대한 조사도 종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전략도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규제를 폐해서 이제 민코인에 자금들이 몰렸다면 지금은 이제 다시 유틸리티 토큰들로 자금이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전망이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ETF 자금 유출 가속과 투자자들 암호화폐 시장 비관이라는 기사고요. 상장지수 펀드 자금 유출이 가속화가 됐다고 해요. 이 대부분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서 나온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2월 첫 거래일부터 지난 3주 동안 총 9억 2,890만 달러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급락에서 ETF도 결국에는 이제 조정세를 당연히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금이 상승한 것에 비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가격이 오르면 금방 또 비트코인 ETF의 매수세도 아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금융 가상자산 공격적 투자, 지분 투자, 제휴 서비스 등 3축 강화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하나금융그룹이 가상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토큰 증권과 수탁사업, 가상자산 거래소 제휴 등 주요 분야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 역시 가상자산 법인 실명계좌를 단기적으로 허용하는 등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서 규제 완화폭을 넓히고 있는데, 하나금융을 필두로 지금 5대 금융그룹 모두 가상자산 시장을 차기 먹거리로 낙점, 투자 기회를 늘리고 있어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이 된다고 하죠. 지금 보시면 이제 빗썸도 이제 국민은행과 제휴를 맺어서 국민은행에서 이제 그 자산 수탁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금융도 지금 업비트와 어느 정도 지금 제휴를 맺고, 최근에 이벤트 중에 이제 업비트에서 하나금융 그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들을 이벤트로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제 하나금융에서도 꽤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확대를 대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채로운 사업자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은행권에서도 금융권에서도 이런 부분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STO 부분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실물 또는 이제 금융자산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일종의 가상자산인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이 증권사에서 이제 나오는 모든 주식들도 이런 부분을 쪼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들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금융 회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들이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방향성을 지금 아래로 좀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인 91,000달러 선을 이제 지지를 받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으면 이제 85,000달러까지도 지지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세가 나오더라도 너무나 이제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좀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트코인들이 특히 조정세가 좀 크게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해 놓으셨길 바라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을 항상 조금 일부를 들고 있으셔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좀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심리적 멘탈 관리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